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맨이죠.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이슈로 아마 국내 증시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 네. 캐나다, 멕시코, 또 중국의 관세 이야기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딥시크 관련해서 과연 이 IT 섹터 중에 또 누가 울고 웃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장이 아니라 내일 장일 것 같은데 이재용 회장의 여러분 항소심 2심 결과가 오늘 이제 최종 판결이 나게 됩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울고 웃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메인스트림은 관세 폭탄일 것 같아요. 자, 두 분의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네. 관세 이슈 어떻게 국내 증시에 작용할 것으로 보여요? 먼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에도 분명히 좀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고, 뭐 다만 약간 이제 좀 기대하는 분들이 기대요? 하는 얘기가 네. 이게 시행일이 2월 4일이잖아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보면 만 하루가 넘게 지금 네.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뭔가 이제 또 협상을 하지도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좀 있기는 한데. 골드만삭스 리포트도 네, 나왔더라고요. 뭐 그 콜롬비아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콜롬비아도 사실 한 반나절 9시간 전에. 정도 이제 네. 유예를 했다가 이제 철회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뭐 다만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미 뭐 취임하기 전부터 네. 공언을 했던 얘기잖아요. 25%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뭐 지난 집권 1기 때와는 달리 그냥 뭐 얻어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이미 지금 뭐 기사 하고 나오는 있죠. 걸 네. 보면은 맞대응 맞불을 놓겠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미국의 물가를 또 올릴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또 이게 금리 인하가 또 지연되는 나오고요. 예. 효과가 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주식 시장에는 당연히 좀 악재다. 그래서 이미 우리 시장도 지난 금요일 날 보면 환율이 막 20원 네. 넘게 폭등을 하는 이제 여기에서, 이런 네. 흐름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일정 부분 지난 금요일 날 트럼프 이제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가 선반영이 좀 됐고, 오늘도 이제 이런 식의 흐름들,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투매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우리가 그래도 이제 금요일 날도 이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남는 업종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굉장히 강했었고, 네. 로봇 업종들. 네. 그리고 또 조용히 지금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게 제약바이오 업종. 네. 약간 이제 금융도 좋았고요. 네, 무풍지대 역할을 하고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업종도 이제 방어적인 역할을 했고, 어쨌든 트럼프 관세 폭탄이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1기 때는 사실 집권 초반부터 관세 폭탄을 한 게 아니라 2017년, 18년 요때 넘어오면서부터 관세 폭탄을 이제 매긴 거기 때문에 사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카드들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네. 많은 나라들이 이제 트럼프의 이제 관세 폭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대응책들을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파급 효과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난 1기 때 경험했던 것처럼 글로벌 증시에 이제 뭐 폭락이나 급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다. 자, 우리 에스킴님이 바로 지금 의견들 주셨습니다. 트럼프 일기 시대 미중 무역 정쟁의 악몽 되살아납니다. 현재 미 선물 2% 넘게 폭락하고 이렇게 되면은 테마주 하루가 되지 않나요?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현재 시각 보니까 미국의 나스닥이 한 2.4% 빠지고 있고요. 그나마 다우와 S&P는 한 1%대 하락 보여지고 있는데, 준호 매니저, 네. 오늘 일단 타격은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장 네. 걱정이 되는 분야이기도 하는데, 네. 자, 우리의 또 희망이 있죠. 뭐 맞습니다. 옥석 가리기에 대한 이야기들. 네. 네. 오히려 이제 스콧 벤세트 재무장관이 이미 힌트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관세 폭탄 같은 경우는 협상용 카드다라고 좀 언급을 했었고, 아까 김영민 매님이 언급했던 것처럼 골드만삭스에서 이미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도 어떤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펜타닐 관련해서 유입을 억제하는 조건 등을 봤을 때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또 네. 실제로 24일 날 이제 행정명령이 본격적으로 이제 효력을 하기 직전에 이제 막판에 어떤 이제 타결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전망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미 1기 때도 네.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미중 무역 분쟁 때도 또 이제 막상 이제 효력을 하기 직전에 막판 이제 타협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일단 2월 4일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전까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내 자동차 업종은 좀 다행인 게 포드나 아니면 그 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대비해서
멕시코 관련된 이제 매출 비중이 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생산 네, 비중이. 기아차 정도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히려 미국 쪽에서의 지금 최근에 어떤 메타 플랜트 지금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을 완공하면서 오히려 미국 쪽에서의 어떤 매출이 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는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피해는 그래도 다른 완성차 업체 대비해서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까지는 약간의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좀 테마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있지만, 네, 만약에 또 24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오늘 또 그리고 내일 시장 여파로 흔들렸던 종목들이 빠르게 또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첨단 산업의 어떤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도 전혀 지금 이제 펀더멘털과 또 이제 매크로적인 이유로 인해서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로의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오늘 반사 이익으로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좀 테마성으로 아, 중국 반발이니까. 맞습니다. 네. 중국 반발이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예. 그나마 이제 우리 그 트럼프가 우리나라 정부에 직접적으로 요청을 했던 MR라든지 아니면 조선 또 선박 조선, 관련된 그렇죠. 종목들은 그래도 피해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좀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오히려 좀 시장 여파로 크게 어떤 이제 성장 섹터의 어떤 흔들림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오늘과 내일이 또 저로의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습니다. 사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를 지금 거의 한 2, 3개월 동안 해왔잖아요. 해왔죠. 그러니까 요번에 진짜 예고됐던 악재가 이제 노출이 된 거고 멕시코, 캐나다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잘 보면 어쨌든 우리는 1순위에서는 빠졌잖아요. 네. 지금 대미 무역 흑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이제 캐나다,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제 지금 관세 폭탄을 이제 터트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요 나라들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를 좀 좋습니다. 지켜보면 진짜 이 관세를 어떻게 다뤄갈 것인지 앞으로 이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식 시장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 충격을 좋은 매수 기회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너무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좀 주목을 좀 하시면서 오히려 조정 시에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을 차분하게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하신다면 충분히 좀 훌륭한 매수 좋습니다. 타이밍을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의 흑자국이 5국이 압도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중국, 네. 일본이 있고요. 영국, 독일,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캐나다 등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이제 선발대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민 매니저도 이야기를 했고 이제 캐나다, 멕시코 때려가지고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방법들 아마 이어서 영국과 일본, 독일도 또 압박을 하겠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차례가 올 것 같은데 유럽으로 먼저 갔다가 우리나라로 올 우리가 올 거예요. 겁니다. 네. 이제 그때 우리가 한번 어떻게 푸는지를 좀 미리 보자. 답안지를. 용용수 님도 캐나다는 90%가 미국 수출이라는데 미국이 이긴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 이게 이제 미국이 압박하면 어떻게 캐나다 아마 못 버틸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잘 보면 캐나다가 지금 발끈하지만은 캐나다에 중국 지금 자본이랑 중국인들이 네. 어마어마하게 들어와가지고 트럼프는 실은 캐나다를 친다기보다는 중국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또 뒷배경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자, K조선 아까 준호 매니저 얘기를 했고 바이오시밀러도 실은 중국 때리면 우리 웃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2차 전지도 힘들지만 좀 길게 보면 중국 죽여주면 우리가 좋고요. 태양광은 지금 꿈틀대는 게 중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런 반사이익 섹터 좀 보면서 일발을 가보도록 할 텐데 영민 매니저 이런 날 네. 어디를 일발을 갈까요? 오늘 충격이 좀 클 저는 텐데. 뭐 제약바이오 업종을 바이오를 좀 일단 준비를 가자. 좀 해왔는데요. 네.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워낙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이어서 최근 이슈들 좀 정리도 해드릴 겸 바이오 업종 전반의 흐름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알테오젠 주가가 스물스물 지금 뭐 6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지고 37만 원까지 회복이 됐어요. 네. 30만 원 깨졌다가 지금 37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꽤 많이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온 거죠. 리가켄 바이오도 거의 뭐 최고가 선수까지 반등이 좀 들어온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제약 바이오를 제가 무풍지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제약 바이오 업종은 결국 금리에 대한 민감도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관건인데 향후에 이런 이제 관세 폭탄 뭐 무역 전쟁이 이제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는 건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뭐 정가에서뿐만 아니라 재계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결국 미국한테도 좋을 게 없는 이제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게 결국 미국의 물가를 올리고 그러면은 연준이 지금 당장 나오고 있는 뭐 보도들을 보면 최소 한 12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 동안 금리 못 내린다. 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가 후퇴하면 또 제약바이오 업종은 또 단기 악재라고 이제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뭐 ABL 바이오라든지 그 외에 이제 몇몇 강조해드리는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와의 민감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다. 금리의 민감도가 높은 이유가 돈을 많이 이제 또 조달을 해서 R&D 비용을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금리에 이제 민감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유한양행이나 리가캠이나 알테오젠이나 오늘 소개해드린 ABL 바이오 네. 같은 이런 기업들은 자본 조달에 대한 이슈가 이제 별로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강점으로 좀 보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업종별로도 우리가 옥석가리를 해야 되지만 나올 거예요, 같은 분명히. 업종 안에서도 네. 분명히 옥석가리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금리에 대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ABL 바이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가장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어쨌든 ABL 바이오도 이 플랫폼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게 이제 BBB 셔틀. 네. 많은 이제 빅파마 기업들이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이런 이제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신약 개발에 실패를 했어요. 작년 연말부터 이제 임상 2상 단계에서 엎어지는 이제 기업들이 2개 이상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기업들 중에서 ABL 바이오가 2022년 초에 사노피로 이제 10억 달러 넘게 이제 기술 이전한 요 BBB 셔틀 소위 말해서 이제 ABL 바이오가 이제 자랑하는 그래파디 B의 플랫폼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 요 ABL 301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사노피는 지금 임상 1상 고용량 투여가 거의 끝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 임상 1상 이제 결과가 나올 거고 올해 안에 임상 2상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또 수백만 달러 이제 마일스톤이 유입될 그렇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파디 B가 적용된 ABL 301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좀 해보시고요. 이거보다 더 최근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게 미국의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 컴패스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요 기업을 보시면은 주가가 연초 이후에 지금 무려 140%나 폭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컴패스 테라퓨틱스가 주가가 폭등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ABL 바이오로부터 기술 도입을 한 ABL 001. 요 ABL 001이 담도암이랑 대장암 적응증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지금 1분기 안에 빠르면 이제 3월 달 안에 담도암 이제 2, 3상 글로벌 2, 3상 결과가 이제 공개가 좀 될 거거든요. 그럼 2, 3상 이제 결과가 공개가 되면 만약에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ABL 바이오도 이제 기술 이전을 하고 나서 성공의 이제 단계로 가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진입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컴패스 테라퓨틱스가 연초에 무려 140%나 이제 급등을 한 게 ABL 바이오의 ABL 001 때문인데 ABL 바이오는 뭐 바닥에서 겨우 한 20-30% 정도 이제 올라온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컴패스 테라퓨틱스에 이제 반영되어 있는 이 담도암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성공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을 주목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ABL 바이오의 이상훈 이제 대표가 연초에 계속해서 지금 뭐 인터뷰들을 하고 특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꽤 구체적으로 대규모 이제 기술 이전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목표로 했던 4천억 원의 이제 자본 조달을 이제 다 맞춰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이중항체 ADC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해서 임상에 이제 진입을 좀 시켜놓겠다는 이제 이런 목표들을 좀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이제 목표도 잘 진행이 좀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자본 조달과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금리에 대한 노이즈가 좀 부각된다라고 하더라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가격표 한번 보죠. 말씀 좀 드려보고 차트를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컴패스 테라퓨틱스 차트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초에 시작된 가격이 1.5달러였거든요. 근데 1.5달러에서 출발해가지고 최고가가 거의 3.6달러까지 급등을 했으니까 고가 대비하면 140% 거의 150% 가까운 급등세가 이제 연출이 됐다. 요게 ABL 001 요 파이프라인 기대감, 담도암 신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급등한 거다. 근데 반면에 지금 ABL 바이오는 보시면 물론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뭐 바닥에서 한 20% 30% 정도 이제 상승을 좀 한 거니까 제가 볼 땐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부담을 받으면서 좀 개파락 출발한다라고 하면 뭐 한 3만 5, 6천 원 정도 가격이 이제 떨어져 있는 가격대에서 접근을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조금 아래 4만 2천 원 정도. 손절 가격은 3만 원 정도 가격 전략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BL 바이오. 앞서서 이제 우리 에스킴님도 요즘에 ABL 대표가 많이 인터뷰에 나와요 했는데, 정말, 맞아요. 또 잘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뭐 여러 가지 그래바디 B도 있고 그래바디 T도 있고요. 네. 이제 핵심적인 거 우리 뇌. 여기 뚫기가 어려워요. 여기 약물을 넣어야 되는데. 뛰어넘는 이 셔틀, BB 셔틀인 거고 영민 매니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금리와 좀 무관한 기업들은 따로 있다. 돈이 이미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자본 조달이라는 이런 이슈를 좀 해결한 그런 바이오 쪽으로 또 몰아서 그 이슈도 하나 포인트를 잡으면 좋겠다. 자, ABL 바이오 봤고요. 준호 매니저와는 로봇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보면 막 맞습니다. 딥시크 맞고 막 뭐 관세 얘기 나왔는데도 네. 꿋꿋하게 달렸던 섹터 맞습니다. 로봇이었습니다. 일단 뭐 로봇이 사실 뭐 특별한 이슈가 나오다기보다는 오히려 저 5월 한 해 사실 이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제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여파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거의 폭등 시세가 분출되었고 이제 SPG나 이제 삼성향 로봇 기업들이 연일 좀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올해 안에 이제 삼성전자가 자체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앞두고 있고요. 특히 뭐 레인보우와 로보틱스의 협업은 어쩌면 당연한 건데 또 오늘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재용 이제 삼성전자 회장의 실질적인 어떤 2심에서 또 이제 무죄가 판결 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또 이제 로봇 산업의 또 M&A나 아니면 인수합병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이제 글로벌 선도 기업 을 빠르게 추격하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이재용 회장의 어떤 이제 무죄 선고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또 첨단 산업의 어떤 속도를 더욱더 박차를 가한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시장 여파로 그동안 강했던 또 선장 섹터의 대표격인 로봇 섹터가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충분히 저는 조정식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현대차도 이제 보선 다이맥스를 통해서 아틀라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또 이제 현대차의 어떤 제조 라인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된다라고 했고 또 3년 안에 다시 한번 또 상용화를 해서 본격적인 양산을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또 LG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삼성 또 글로벌 테크 기업들도 일제히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가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해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로봇은 계속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거고 어떤 테마성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우리가 이제 섹터로 또 산업으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SPG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삼성전자와 이제 협업해서 액추에이터를 공동으로 개발한 기업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RBY01에도 독점으로 이제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또 실질적인 수혜주가 되는데 사실 이제 감속기 기업들이 탄력도 면에서 가장 강해요. 그래서 하이제 RNM도 거의 뭐 2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고요. 또 LG에서는 액추에이터. 로보티지도 액추에이터 대표적인 기업이고 또 그리고 SPG, 또 SVP테크 이런 기업들이 감속기, 액추에이터 대표 기업들은 결국 로봇 산업이 개화됐을 때 로봇 원가의 30-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삼성향, 그 다음에는 바로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기업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로봇 섹터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SP도 이제 바닥에서 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는 결국에 SPG도 신고가 행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만약에 시장 여파로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 SPG 접근 못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조정시 주주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로보틱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우리가 맞아요. 삼성 로보틱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SPG는 삼성 PG 가능성 뭐 이런 건 어때요? 사실 이제 예전에도 현대차가 이제 감속기 기업들을 인수 추진한다고 했는데 삼성도 사실상 이제 감속기 공급망 없이 되겠어요? 관련해서 네. 결국 밸류체인에서 감속기 기업들이 있으면 예. 오히려 이제 제조 원가 자체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만약에 삼성이 로봇 기업을 인수한다고 했을 때 꼭 국내 SPG가 아니더라도 해외 이제 일본의 감속기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은 절대로 이제 한 곳에 벤더사를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멀티 벤더를 두기 때문에 SPG와 예를 들어 일본의 감속기 기업을 계속해서 경쟁시켜가지고 단가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SPG를 인수하면 너무나 땡큐고 아니더라도 저는 일본 기업을 인수해도 결국 이제 밸류체인 강화로 인해서 SPG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로봇. 지금 뭐 삼성의 신사업도 있지만은 이제 그 로보택시가 내년에 양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휴머노이드로 만든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로봇까지 자율주행이 같이 가는 그런 테마이기도 한데 고용 있었잖아요. 매니저 고용도 한번 그러니까 이제 이 로봇 산업이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드리는 게 자고 일어나면 매일같이 새로운 이슈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LG 같은 경우에는 베어 로보틱스, 현대차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하고 짝을 지어가지고 결국은 테슬라의 옵티머스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해야죠. 테슬라는 옵티머스 만들어서 자동차 공장 이제 투입하려고 하는 거고 현대차는 아틀라스 자동차 공장에 투입해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 거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지고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이런 이제 공정에 결국 투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금요일 날 로봇 기업들이 좀 강하게 움직인 건 삼성전자가 컨콜을 했잖아요. 컨퍼런스 콜을 하고 나서
실제로 국내 AI 로봇 기업에 추가 투자하겠다는 코멘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고 SPG도 이제 같이 동반해서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면 소부장 종목들 인수를 하는 것보다는 2대 주주 내지는 3대 주주로 3자 배정 유증에 참여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봇 기업들도 어차피 대기업들이 로봇 기업에 이제 올인을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수직 계열화, 공급망을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SPG를 포함해서 핵심적인 이제 부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망 안에 좀 투입을 좀 시켜놓는, 개편을 좀 시켜놓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후보 기업이 SPG라든지 하이젠 RNM이라든지 이런 이제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영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이런 이제 로봇을 활용해서 수술에 이제 투입을 하는 거고 이게 FDA 최근에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뭐 여러 차례 리뷰를 해드리면서 목표가 16,000원 말씀드렸는데 지난 금요일 날 16,000원도 이제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물론 고영도 이제 최고가 대비하면은 아직도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겠습니다만 경고 딱지가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시장 여파 가장 많이 올라간 성장 섹터 종목이 로봇 업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무역 전쟁,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라고 하면 또 조금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수술용 로봇 기업은 대장주고 고영,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하이젠 RNM 이런 기업들을 저는 어쨌든 1순위로 좀 사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수준은 로봇 기업들 중에서 고영 같은 경우에는 재매수 타이밍은 한 14,000원 정도 요 정도 가격 조정이 좀 들어오면 충분히 좀 재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16,000원 이상까지 이제 좀 튀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와 함께 리뷰를 또 한번 결합해 볼 텐데 오늘 역시 관세 폭탄, 뭐 관세 관련한 것들이 시장의 가장 큰 핵심 영향력이긴 하겠지만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 딥시크 관련한 것들도 또 분명히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저희가 금요일날 예측을 했을 때 이제 3개 분야 얘기했잖아요. AI 칩,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전력기기. 이제 이렇게 갔는데 승자는 AI 소프트웨어였었거든요. 이제 패자가 전력기기,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라인들 다 무너졌는데요. 자, 두 분 전문가한테도 요 예측도 봐야 되겠죠. 영민 매니저 먼저 가보면서 요 종목도 한번 갈 텐데 오늘 어떨 것 같아요? 오늘도 또 소프트웨어? 아니면 오늘은 좀 전력 인프라 한번 힘 좀 낼까요? 오늘 저는 전력 인프라는 뭐 강력 매수 해도 될 것 같아요. 금요일이 일단 그게 다다? 왜냐하면 어차피 오늘도 시장 전체적으로 개파락 출발을 하게 된다면 이틀 정도 조정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이틀 조정 받는 자리에서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충분히 좀 담아둬야 돼요. 미국 전력 인프라 기업 이턴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실제로 이제 그 컨코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주요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 대상, 고객사들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투자를 줄이겠다라는 언급을 한 기업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어차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을 한 프로젝트는 스타게이트.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냥 SOC 투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력 인프라 쪽 투자가 결국 핵심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6년, 7년 동안의 이제 수주를 이미 다 따놓은 상황에서 단기적인 악재 때문에 이제 주가가 흔들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력 인프라 쪽은 오늘 HD 현대일렉이라든지 뭐 일진전기라든지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틀 조정받은 자리에서 저는 이제 저가 매수 충분히 좀 가능하다. 오늘 1순위로 좀 매수해야 될 업종 중에 하나가 저는 전력 인프라 오히려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로 대변되는 솔루션은요? AI 소프트웨어 강자 아니에요? 네, AI 소프트웨어 기업 네이버 카카오가 움직인 게 이제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딱 달아들었던 그런 이유들 때문이잖아요. 솔트룩스 리뷰 해드리면서 이제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결국 이제 딥시크가 뭐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좀 남아 있죠, 여전히. 지금 실제로 지금 미국에 조사해 보니까 최소 5억 달러 이상 이제 비용이 들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에 지금 딥시크가 공개한 개발 비용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이 이제 됐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딥시크가 그래도 상당히 이제 그래도 저비용의 고효율에 이제 AI를 구현하는 데 성공을 했고 전력도 이제 적게 먹는다고 하고 그러면 또 오히려 이제 비용 측면에서 많은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거죠.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춰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느닷없이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제 급등을 했던 거예요. 대장주인 네이버 카카오가 급등을 하니까 솔트룩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가 다 급등했거든요. 도전비 이런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이 AI와 관련된 이제 주도권이
하드웨어 쪽에 이제 쏠렸다가 연초에 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또 강했으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좀 쏠렸다가 다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쪽으로 매수세가 이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이제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솔트룩스 이제 소개해드리고 한 20% 정도 이제 지난 네. 금요일에 급등이 나왔어요. 딱 직전에 이제 고점까지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좀 한 거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나 이런 기업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이제 거래가 붙으면서 네. 거의 대부분 11월, 12월 뭐 혹은 1월 달에 만들었던 직전 고점까지 다 급등을 한 거거든요. 네. 요걸 오늘 이제 뚫는다면 굉장히 뚫는다면, 강한 시세가 이제 네. 저는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종이 저는 AI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 왜냐하면 악재에서 지금 피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관세를 얻어맞을 것도 네. 아니고 딥시크 이슈 때문에 어쨌든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질 거기 때문에 게임도 갔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게임 같은 이런 기업들도 당장은 이제 네. 관세 우려에서 좀 벗어날 수 벗어나니까.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솔트룩스, 마음 AI,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은 역시 마찬가지 전력 인프라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시장도 AI 반도체 쪽,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좀 힘들 거라는 예측인데 전력 인프라는 의견이 확실히 나뉩니다. 금요일 날 워낙 큰 탈을 맞아서 앞서 연문 매니저도 전력 인프라는 이쯤이다. 뭐 AI 솔루션 소프트웨어는 간다라고 하는데 준호 매니저 의견도 궁금해요. 네. 오늘도 네이버 카카오 이게 이제 게임까지 요 라인은 좀 네. 좋아. 호재라고 친다 쳐도 전력 인프라는 정말 맞습니다. 애매해요. 어떻게 될까요? 전력 인프라. 사실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만 본다고 하더라도 특히 미국향 관련된 이제 전력망 기업들은 여전히 좀 좋다라고 좀 보고 그렇죠.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지지하는 쪽이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저비용으로 이제 AI 관련해서 네. 개발을 박차를 가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이제 또 국내 AI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직접적으로 이제 미국과 협업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테마성으로 좀 일시적인 어떤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실적을 본다고 했을 때는 전력 인프라 쪽이 그래도 좀 나이스하다. 그래서 사실 주말 동안에 뉴욕 증시에서도 엔비디아가 여전히 딥시크의 어떤 후폭풍으로 인해서 거의 3% 아직은요. 이상의 네. 어떤 조정 흐름이 나준다고 했을 때 결국 전력 인프라 쪽은 이번 주에 또 이제 샘 알트만이 또 방안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과 어떤 협약과 이런 추진들이 나와주는데 비공개 일정으로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안 나오겠지만 일단 샘 알트만이 계속해서 이 데이터 센터 확충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 전력 인프라 쪽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까지 만약에 이제 관세 폭탄의 이유로 어떤 흔들린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저는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또 네. 소프트웨어 쪽을 본다고 했을 때는 국내 이제 기술력이 있는 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뭐 솔트룩스도 있지만 네. 결국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SP 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오히려 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이 보안 솔루션 기업들까지도 같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SP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딥페이크 관련된 이제 뭐 인증 마크라든지 아니면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SP 소프트가 또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소프트웨어 쪽은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네. 실제로 지금 이제 중국의 딥시크가 우리가 지금 이미 H100을 사용했을 거라고 좀 거의 예. 심증인 같지만 그 밀수해 놓은 거. 확증이 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미국에서 확실하게 그 근거를 밝혀내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네, 만약에 당분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H100을 사용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또 차익 매물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어떤 안정적인 측면은 전력 인프라가 좋다라는 관점에서 전력 인프라에 한 표를 다시 한번 좋습니다. 던져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전력 인프라가 빠졌던 이유는 그 딥시크가 사실이라면 네. 전기도 덜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력 인프라 너네도 필요 없잖아. 이제 이런 로직인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맞아요. 그게 가짜라면 전력 인프라. 근데 전력 인프라는 또 트럼프의 맞습니다. 투자 부분도 하나가 있고요. 이제 앞서서 이제 관세 폭탄에서 살아남을 이제 반사익 업종.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때렸을 때 살아남을 준호 매니저 우주항공도요. 중국이 맞습니다. 지금 엄청 잘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때렸을 때 우리의 캥거와 같은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할지 금요일도 잘 나가긴 했었는데 맞아요. 예. 결국에 이제 중국과의 어떤 이제 패권 전쟁이 더욱더 그거죠, 심화된다고 관세가. 했을 때 네. 결국에 저는 AI가 또 핵심 키워드가 될 수 네. 있을 거라 봐요. 이번에도 좀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다 흔들렸던 것도 결국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네. 흔들렸던 거고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주 항공 쪽 그리고 또 자율주행 특히 너무 전기차 잘해요. 네. 이쪽에서 너무 사실 강세잖아요. 네. 뭐 사실 우리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 시장에도
그 중국이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전기차 같은 경우도 BYD가 우리 국내에도 진출을 했는데 지금 점유율을 빠르게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게 가격이 너무나 지금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2천만 원대의 어떤 전기차를 보급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올해 전기차의 치킨 게임이 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미국이 그 숨통을 막는다고 했을 때는 결국 국내 기업들이 좀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올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첨단 산업의 어떤 패권 전쟁이 심화될 수 있는 본격적인 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관련해서 규제 완화 카드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사 이익으로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기업들도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조선이라든지 네. 또 아니면 그 외쪽에 AI 첨단 산업 쪽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나 미국 현지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 또 특히 뭐 자동차나 자율주행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또 우주 항공이라든지 뭐 최근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크게 시세가 분출되었던 이유도 아무래도 캔코아 USA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캘리포니아 메탈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 현지 내에서 지금 나사라든지 아니면 또 스페이스X, 또 블루 오리진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양쪽에 다 공급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첨단 산업을 이제 보더라도 미국 현지에서 미국의 대표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급하거나 현지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래도 이 관세 폭탄에서 약간은 좀 피해갈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또는 뭐 테슬라라든지 가장 이제 대표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관세 폭탄 리스크에 좀 피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HVM보다 더 강력하게 올라갔던 이유도 저는 그 이유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중국과의 어떤 우주 항공 또 AI 또 그리고 전기차 이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떤 패권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 매길 여지도 없다. 왜? 네. 미국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 생각까지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에스킴님은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미국 선물이 벌써 2% 이상 무너지고 뭐 그러고 있는데 오늘 살아남는 거는 없을 거다. 그냥 다 빠진다고 각오하고 받아들여야지.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음을 다잡아라. 쓸데없는 희망 고문 하지 마라. 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영민 매니저 네. 이제 또 연휴 끝나고 첫날이기도 하고요. 이제 첫날에 참 이슈가 또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에스킴님처럼 이렇게 아예 빠지고 각오할까? 아니면은 아마 오후장에부터는 좀 반전이 네. 있을까? 오늘 좀 투자 전략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서 뭐 전망도 아니 해주시죠. 빠진다고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우리가 이제 이미 관세 폭탄 매길 거다라는 거 다 예고가 좀 됐던 거고 어차피 지금 나스닥 선물 빠지는 건 아시아 전산장이기 때문에 네. 미국 본장의 흐름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이제 관세 폭탄 터트리니까 캐나다는 150조 원 정도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다가 25% 똑같이 네. 관세 매길 거다. 이렇게 보복 관세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 관세 매기면 거기에 또 보복 관세 매기겠다. 이렇게 지금 거기에 얘기를 해놓은 비례해서 상태. 때린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 네.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될 네. 거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뭔가 협상에 나온다. 또 그게 결론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이미 1기 때도 많이 겪어봤고 그리고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 이게 처음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는 악재가 아니다 보니까 네. 상당 부분 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정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정이 들어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들을 빨리빨리 바꿔야죠. 내가 만약에 이제 트럼프 정책, 관세 정책이 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많이 들고 있다면 끊어내고 오히려 더 강하게 버틸 수 있는 뭐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전력 인프라 기업 이런 기업들이 이제 못 샀잖아요. 그리고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도 피해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대안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진다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이제 시장 상황이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어쨌든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트럼프 집권 내내 시장을 이제 괴롭힐 악재가 그렇겠죠. 될 거기 네. 때문에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큰 타격을 좀 입힐 수밖에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마냥 그냥 계속 관세 폭탄 가지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놀이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시장을 이제 좀 풀어주는 이런 정책들도 분명히 이제 나올 거라고 네. 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정책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혹은 오히려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업종들을 좀 잘 찾아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좀 정비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금요일 날 외국인들 1조 넘게 팔았지만은요. 그 대부분 삼성전자 1,400만 주 판 그렇습니다. 거지 순매수한 거 꽤 많았었거든요. 그 와중에 로봇, 우주항공 뭐 급등한 종목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에스킴님 오늘 아마 각오는 할 겁니다. 저희도 각오는 하고 시장 빠지는 것들 또 대형 반도체 관련도 각오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영민 매니저는
2, 3일 후에는 급반등할 수 있는 것들, 또 트럼프 관세 피해갈 수 있는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 자, 이렇게 의견을 해주셨고요. 준호 매니저, 네. 오늘 어디로 향해요? 그래도 일반은요? 이제 관세 폭탄에 뭐 무조건 수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피해갈 수 있는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섹터가 전 조선 섹터다라고 좀 보고 그렇죠. 있고요. 중국 죽이게 할 때도 우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또한 이제 특히 엔진 쪽은 우리가 워낙에 강세다 보니까 한화 엔진이라는 기업을 오늘 좀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선박 엔진 중에 저속 엔진 관련해서 세계 2위 기업이 한화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형 선박을 추진용으로 사용되는 저속 엔진의 어떤 강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박 엔진은 일단 선박 가액의 한 1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하나 엔진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STS 중공업 그 저속 엔진에서 전 세계 생산량을 한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이미 이제 2023년도에 총 매출액의 91%의 어떤 수주를 이미 따낸 상태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나 지금 중국 조선수들이 자국 내의 어떤 이제 엔진 생산량으로는 수요를 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나 엔진 같은 경우가 6,300억 대 가까운 좀 수주를 따내면서 재파 수주를 따냈잖아요. 예. 연초부터 수주를 따냈는데 그게 지금 중국 기업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또 이제 빅3 기업들은 다 지금 이제 대부분 다 그 조선 엔진 사업부를 두고 있고 하나그룹에서는 하나 엔진이 담당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엔진 사업부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 엔진이 또 삼성중공업에 공급하고 있고 하나 엔진 총 매출의 한 27%가 삼성중공업 향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향 또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제 하나 그 오션에 네. 직접적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질적으로 지금 조선 업종 자체가 지금 계속 슈퍼 사이클이 좀 이어지고 있고 이미 뭐 3년치의 어떤 이제 일감들을 이미 따낸 상태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킹달러 기조는 뭐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가뜩이나 지금 관세 폭탄이 투하된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킹달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했을 때도 결국은 또 조선 업장은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결국에 이제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또 기술력과 특히 저선 엔진 쪽에서의 세계 2위의 어떤 막강한 지휘력과 또 그리고 이제 하나 같은 경우 특히나 필리 조선소를 필두로 지금 그 트럼프가 딱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죠, 미국에. MRO와 네, 네. 또 그리고 또 이제 선박 건조 관련해서 약간의 좀 동맹이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 그래도 조선업황만큼은 어느 정도 좀 관세 폭탄에 좀 피해갈 수 있고 특히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리 조선소를 직접적으로 미국 현지 내에서 조선을 선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실적인 하나 엔진의 어떤 수주 물량도 계속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하나 엔진을 탑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엔진 쪽 저속 엔진에서 세계 2위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도 지금 맞습니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네,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금 중국으로 많이 추정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탱코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미국 현지 내에서 이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필리 조선소를 이제 하나오션과 하나 시스템이 인수를 했기 들어가 때문에 있기. 그럼 하나 엔진도 당연히 반사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하나 엔진을 탑표로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한화 시스템, 필리 조선소의 한화 시스템 많이 올랐지만 숨겨진 또 하나의 수혜주 하나 엔진. 가격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22,800원 이제 전 거래일 종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이 직전 고점이 26,250원인데 직전 고점은 시간 문제지 곧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27,0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9,4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엔진을 봤습니다. 조선 쪽 얘기 나오고 있고 오늘 유튜브 쪽에서도 의견들이 좀 비관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또 용민이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네.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또 지금 미국의 금리가 그렇게 안 올라요. 오히려 지금 4.5%에 네. 멈춰 있거든요. 10년물 금리가. 시장 충격은 분명히 불가피하다. 예. 왜냐하면 예고됐던 악재라고 하더라도 사실 월가에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좀 과소평가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해요. 예. 근데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조정받고 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이제 트럼프 1기 때 다들 겪어봤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아요. 네. 본인의 정책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네. 그러고 나서 본인이 또 뭔가 카드를 던지면서 주식시장을 영웅처럼 살려놓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게 트럼프 네. 대통령의 전형적인 패턴이었기 때문에 잠깐의 이제 우리가 충격을 좀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제 당근을 주면서 좀 시장을 살려놓을 때 분명히 이제 짧게 그 과실을 또 우리가 좀 챙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가 다 개파락 출발할 건 뭐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하락이 좀 들어왔을 때 아까 제가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뭐 오늘 준호 매니저 얘기하신 조선, 뭐 제가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중에 방어적인 종목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로봇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네. 그 종목들을 좀 철저하게 좀 대응을 해 나가는 전략으로 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비관적인 댓글 많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댓글도 속속 올라옵니다. 우리 카프리 닐님도 오늘은 눌림 먹는 날. 준호 매니저 눌림 먹는 날 어때요? 맞아요. 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하고 내일이 사실 뭐 주식시장의 박앤세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일단 관세, 특히 이제 정책 리스크로 인해서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4일날 극적 타결을 또 할 가능성도 그렇죠.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하고 내일은 우리가 그동안 못 샀던 기업들 확실하게 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반적으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